이 사주를 풀 때는 이제 10간 10이지 그걸 이제 60갑자로 바꾸는 거 가지고 이제 사주를 푸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하루에도 보게 되면 이제 갑자을주 병인 정묘 무진기사 임신개요 이렇게 이제 쭉 돌아가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이 병자일이라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떻게 믿냐 이거지. 어떤 근거로 이게 나오냐. 이게 틀리면 뭐 병자일이라든지 뭐 을축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설에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기준이 흐트러져 가지고 틀리면 이게 이제 사주가 다 안 맞는데 어떤 근거로 그게 나오냐,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동양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관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그 법도 어떤 그 자연현상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음양오행학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부호했다고 하듯이 이 60갑자도 그런 원리에서 도출이 있다. 약간 천문도서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보았을 때 지구가 이제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과 자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달은 또 이제 이 지구의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과 지구가 딱 일치하는 어떤 순간 이거를 이제 보통 삭이라고 그래. 삭. 달빛이 싹 감춰지는. 이때가 이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탁 나타내죠. 원래 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기가 180년. 이게 이제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제 공전 궤도가 딱 원은 한 원이면 360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딱 시작해가지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타원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유년을 두고 또 이제 달하고 지구하고도 이게 궤도가 정확한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4년에 한 번 정도 윤달을 윤달.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생일이 윤달이에요, 윤달. 그래가지고 생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한 대로 딱 들어오는데 18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갔어?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갑자는 60년이에요. 상원갑자 60년, 중원갑자 60년, 하원갑자 60년. 그래서 더합 180년이 일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다 일치되는 시점. 이게 이제 180년 주기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한나라 때 동방삭이라는 사람이에요. 동방삭. 이제 한무제 때 사람이야. 한무제 때 어떤 벼슬을 하던 사람인데 기록에 보게 되면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지. 근데 이제 벼슬은 높지 않았다고 그래.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황제 앞에 가면 딱 얼어붙어가지고 막 말도 못 하는데 이 동방삭은 하여튼 몇 날 며칠을 떠들어도 끝없이 막 스토리텔링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황제가 그냥 그 동방삭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동방삭이 유명한 게 3000갑자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000갑자 동방삭.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의, 장수한 사람의 어떤 그 표상이야, 이게.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동방삭이 3000갑자를 살았다는 거지. 3000갑자면은 이제 이 1000천자를 쓰게 되면 3000 곱하기 60 하면은 18만 년, 18만 년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정확한 뜻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너무 허풍을 많이 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허풍 떠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천자가 1000천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바뀐다는 뜻이 바뀐다. 바뀔 천. 갑자가 3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교 집안에서는 이제 조상의 기일이 되면은 아버지 기일이나 할아버지, 조부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축문을 이렇게 써, 축문. 근데 그 축문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명문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세서천역이라는 얘기가 세서천역.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 기일이 되니 평소 사모하던 마음이 하늘보다도 높아서 아버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에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올리오니 신위께서는 흠양하소서 이런 의미거든. 그때 이제 세서 천역할 때 바뀔 신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방사의 별명이 이제 삼천갑자인데 이게 이제 갑자가 3번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18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255세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이청원 도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보면은 이제 200살 넘게 산 그런 기록이 많이 있다고. 물론 뭐 팽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수천 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전설적인 얘기고. 그래서 180년은 양생을 잘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40년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200살이 넘어간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자가 이렇게 3번 바뀌게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삼천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력을 만들 때 그냥 뭐 허접하게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천문현상을 관찰을 해가지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딱 드는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 원전이 되는 거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갑자월 즉 병인, 정무, 무진, 기사, 경호신, 임신, 계획 가지고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만세력에 나와 있는 간지 그걸 믿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책력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검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한번 보고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믿고 우리는 이제 책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게 되면은 주유 삼국시대 그 적벽대전에 승리를 이끈 그 오나라의 총사령관 주유는 책이 없었다. 책이 집에 가면은 책이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책이 없냐면 그게 아니고 이 기억력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딱 보면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책이 없었다는 거야 집에. 근데 이제 제갈량도 집에 가면 책이 없어. 이거 야사에 나오는 야사. 근데 제갈량 집에 가면은 다른 책은 하나도 없는데 딱 책 한 권이 있다는 거야. 딱 한 권. 그게 뭐겠어? 책력이 딱이야. 책력. 이렇게 돌아가는 책력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 도서에서 돌아가는 어떤 기운의 변화를 딱 기록한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적벽대전에서 서북풍이 부는 겨울철에 3일간 동남풍이 부는 걸 딱 찍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학에 통달하게 되면은 천기를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공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도 결국에는 책력, 오운육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학에 굉장히 정확한 도서를 가지고 사주를 풀기 때문에 제대로만 풀으면은 인간의 어떤 운명이 거의 맞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주를 풀어 보면은 이 사주를 푸는데도 어떤 학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런 책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적천수라는 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주학의 3대 보전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초한 전적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중국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분이 이제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써요.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은 굉장히 방대, 내용이 막 엄청 두꺼운 책이야.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 사주학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심효첨이라는 분이 벼슬하신 분이야. 심효첨이라는 분이 그거를 이제 다이제스트 중요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자평진전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천수라는 책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유백원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책을 썼다는 설이 있어요. 유백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본명은 유기야, 유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을 도와가지고 천하통일한 책사예요, 책사. 그래서 천문지리 아주 달통했다는 그런 도임에서 전략가야.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천수라는 책을 남겨요. 그 다음에 이제 난강망이라는 얘기예요. 궁통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조후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또 출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평진전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이론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원령론이라고도. 그다음에 이제 이 적천수는 주로 이제 기세론이라 그래가지고 일간을 중시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륭화복을 논하는 학파가 적천수의 학파야.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70~80%가 이 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난강망이라는 것은 이제 조후론. 이것이 이제 일간과 대비해가지고 이것이 차가우면 따뜻한 게 왔을 때 발복이 되고 여기 뜨거우면 시원할 때 발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름엔 더우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를 틀어야 이게 이제 시원해진단 말이지. 또 한 겨울에는 또 난로를 펴야 이제 몸이 훈훈해지니까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학파는 줄기는 이제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적천수의 기세론도 일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난강망, 조우론도 이제 일부 써요. 여기는 이제 다 쓰는 게 아니고 일간이 목기일 때와 금기일 때만 조우를 써요. 그래야 이제 이게 적중률이 맞는다고. 그래서 이 목기하고 금기는 날씨, 조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게 이제 나무라든지 식물은 봄에 따뜻할 때 싹이 나와가지고 한여름에 확 폈다가 가을에 이제 서리가 내리면 잎은 다 시들고 열매 맺고 다시 저장했다가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씨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금기는 이게 쇠도 이 온도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로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철로가 이게 탁탁탁 붙여 있지 않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게 떨어져 수축이 되니까 열차가 지나갈 때 달가닥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 사이에 지나갈 때. 근데 여름이 되면은 이게 딱 붙는다고. 탁탁탁 소리가 안 나. 샥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거 실제로 그 겨울에 열차여행을 해보고 뜨거운 여름날에 열차를 타보면 확실히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기하고 금기만 조를 보고 나머지는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물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일간이 요게 목기나 금기, 그러니까 가불목이라든지 가불목, 경신금일 때 이때는 이제 조를 한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신살론. 이거는 이제 자평학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당나라 때 사주학이 뭐 여러 가지 뭐 겁살, 재살, 또 뭐 연살, 또 도화살에 있으면 여자들이 이쁘다고 그러죠. 화사하게.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보는 게 신살론이에요. 신살론은 이제 일간 중심이 아니고 연지 중심으로 보는 게 신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은 원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원령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